책에 보면은 그 기타 신사를 104쪽 있지. 그 백호대살. 근데 기타 신사라고 제가 지금 여기 해놨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타 신살은 상당히 우리가 그 명리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뭐 택도 아닌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냥 먼저 이런 게 있는데 뭐 작용력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근거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백호대살이라고 있죠. 백호대살, 갑진, 을미, 병술, 그죠? 정축, 무진, 그다음에 임술, 그다음 개축. 그 표현은 이러한 일주가 아니라 이러한 갑자가, 그죠? 60갑자가 요걸 백호대살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백호대살이 일주가 만약에 일주가 백호대살에 걸렸다. 그러면 갑진 일주나, 그죠? 을미 일주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병술이든 정축이든 이 일주가 그러면 일주라는 건 뭐면 내 자신이잖아. 내 자신의 일에 백호대살이 걸렸다. 그러면 밑에 그 백호대살 인터넷도 요즘 치면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작용력은 이제 이렇다는 거죠. 백호대살 이제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뭐 호랑이 물려가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그 이제 객사한다는 거잖아요. 그 피를 보고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제 횡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요즘은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밖에 없죠. 호랑이가 없으니까 교통사고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일주를 가진 자는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게 그 내용은 뭐 제가 안 읽어도 알겠지. 그거 보면 귀신에 해당할 경우는 상당히 또 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개강살은 말씀드린 개강은 어떤 괴자와 별 이름 강자를 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진이나 그다음에 경술 토로 돼 있죠. 지지에는 임진, 임술, 무술도 해당한다. 그리고 요 이제 개강살은 여기 보면 밑에 해석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과격하고 과단성 있고 총명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무정 이제 쭉 해놨죠. 투쟁성이 있어 조직에 가담하기도 한다. 굉장히 괴강살은 이 신강사주는 강직하며 통솔력이 있어 나라를 구하는 인물 열사 등이 이 괴강살인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보면 괴강은 그래서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다. 왜 내가 어떻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또 밑에 보면 여명사주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명사주에는 얼굴이 아름다우나 고집이 세고 남편을 무시하고 왜 자기가 상당히 우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다가 결국은 이별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남자가 개강이면 청렴결백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만약에 신약자가 괴강일주면 남녀 공이 불길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타인들한테 어떤 그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활용을 하면 그죠?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목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대개가 지나친 자기 어뜸주의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래 뭐랄까 좋지 않음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 공망살. 이 공망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 책의 분량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망에 그 뭐 위치 공망이니 그다음에 육친 공망이라 해서 뒤에 좀 적어놨는데 이 공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그 앱에서도 보면 공망이라 하면 뭐 일공망 그죠? 그다음에 연공망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이 공망은 실질적으로 저 일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공망은 그냥 공치고 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비었다는 그래서 비었다 통 비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 이제 이 공망이라 하면 한번 볼게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망날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뭐 어떤 대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결국은 없다. 그래서 공망 중요한 어떤 그 뭐 계약이나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거 할 때는 공망날을 피해서 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망을 찾는 거는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주가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짝을 이루는데 맞춰지지 않는 지지공망이라고 한다. 그 결국은 갑자라고부터 하면 볼게요. 예. 결국은 갑이라 하면 갑자라 하면 그럼 갑은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끝이잖아요. 그래 임계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 개까지 가는데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까지 가는데 요 갑자 일주니까 그죠? 자도 갈 거 아니에요. 자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런 거 결국은 요까지는 짝이 다 맞는데 요거 두 개는 상관이 없어요. 딱 끝나버잖아요. 임계점에서 끝나잖아요. 그래 결국은 술해가 갑자 일주는 술해가 공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갑자 일주는 술해가 공망이 된다. 또 다음 이제 또 말씀드리면 결국은 자 임신일주나 그죠? 임신일주는 가보면 어떤 임계 끝나쁘잖아 여기서 그죠? 임신일주라면 임계점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유 끝나쁘죠. 그걸 또 다 술해가 공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이라 하더라도 임술이 임인일 수도 있잖아. 그죠? 임인일주는 그러면 임계에서 끝나잖아요. 물론 이제 이올라 하면 갑을로 나가지. 끝나는데 임계점에서 마감하면 이게 인이든 신이든 뭐든 간에 인묘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진이잖아. 진사잖아요. 이 두 개가. 지지에는 12개니까 천간에 10글자는 두 개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공망에 해당된다. 공망 찾는 거.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일진 예를 들어서 뭐 임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진이든 뭐 임은 그 다음 거는 개가 끝이잖아. 천간에는. 천간은 개가 끝이거든요. 그다음 새로 갑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 이게 진이든 뭐든 간에 개 밑에 진 다음에는 사잖아. 사 그죠? 사면은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비어져 있으니 이 두 개가 오와 미가 오미공망이다. 이렇게. 그럼 언제 적용하노 하면 그 결국은 이제 오미날, 오날이나 미날이나 그죠? 미날이 먹는 미날이가 아니고 미날 그죠? 양날 뭐 이런 거죠. 말날 그죠? 말날, 양날 그런 날을 이 공망 일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내 공망은 언제다 그죠? 그 이제 그쯤은 이제 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실질적으로는 많이 적용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날 그런 날은 이제 이 공망날을 피하는 게 낫다. 또 그다음에 공망이 또 우리가 잘 적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잘 적용하는 날은 또 그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피하는 거죠.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했던 공이 비워지거든요. 비워진다. 그래서 내 공이 다 사라진다. 그날은 내 공이 했는 공이 다 사라지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공망날이라. 그래서 공망 피한다. 근데 이 공망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밑에 넘어가면 한 장 넘어가면 위치 공망이라고 있죠. 그 위치 공망은 내가 공망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 지지에 4개 중에 어디라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연, 월, 일, 시잖아. 그죠? 그러면 연에 있다면 부모, 조상, 궁이잖아요. 부모, 형제, 그다음 배우자, 자식. 그 결국은 그 누군가의 위치에 그 위치에 해당은 또 사회적, 그죠? 집, 뭐 이래서 내 보이지 않는 뭐 어디 이제 이런 것들이 공망에 걸렸다. 그러면 그 육친과 그 궁에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망 걸렸다. 그러면 연에 공망 걸리면 연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충 한 20세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 공망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 것은 그래 본다는 겁니다.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학문적으로는 푼다. 그다음에 이 사회궁에 오늘 이 내가 사회궁이잖아. 사회궁에 만약 공망이 있다. 그러면 공망이라는 자체는 벌써 나와는 인연이 좀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인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적 공망, 그다음 여기 위치적 공망, 이 집안에 내 집안이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그만큼 안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육친적 공망. 이제 육친은 그 육친 대상. 만약에 편제가 공망이다. 나한테 공망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러면 아버지 인연이 약하겠구나. 그죠? 또 정제가 그렇다. 또 부인 인연이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육신적으로도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책에는 제가 위치 공망해서 연공망 붙인 덕이 없거나 국가 또는 윗사람의 혜택을 얻기가 어렵고 그 106쪽에 그죠? 제가 그런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제일 위에 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주의 지지 전부가 공망이거나 월, 일, 시 등 3개의 지지가 공망이면 오히려 대귀, 대인의 명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조금 다른데 뭐 여하튼 뭐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 단 이 경우에는 사주 공망이 생왕하는데 쓰이고 특히 외국에 진출해서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외국까지도 이름을 널리 알리는 큰 그릇에서 해석한다는데 여기 보면 연간, 연지, 월간 그리고 여기 월간은 공망이 없습니다. 천간에는 공망이 없는데 지지가 공망이면 그 위에 끝이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지 공망은 그 배우자 궁이니까 여하튼 위치적 공망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그 육신 공망이 있어요. 그럼 육신은 뭐 우리 십성의 별이잖아요. 그 비겁이 공망일 때, 그죠? 그 비겁은 누구면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 형제 자매가 그만큼 나하고는 무덕하다더니 그만큼 이제 이 식신이 공망이면 그렇죠. 그 상관, 그 육신 공망을 내가 다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시 하는 이제 기타 신살, 삼재. 삼재 이건 뭐 다들 또 궁금해하셔요. 또 자꾸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삼재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따지고 보면 삼재는 3가지 재앙을 뜻한다 하거든요. 3가지 재앙을 뜻한다. 그래서 이게 뭐더라? 절에서 정말 삼재 칠난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삼재 팔난인가 뭐 그 팔난인가 그런 게 있잖아, 그죠? 8가지 어려운 그런 걸 그걸 뜻하는데, 그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삼재는
전통적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소개를 하는 거죠. 삼재라는 게 있다. 대개가 이제 삼재를 또 명리 공부한다 하면 옆에서 무섭니다 또. 그래서 그럼 삼재가 만약에 삼재가 걸리면은 뭐 들삼재 들어오는 해 중간에 또 눌러 앉았다가 또 나가고 그래 3년씩 돌아가는 건데 그런 세 가지 재앙은 그 바람, 불, 인 이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난다. 그래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삼재의 기준은 이 그림은 계속 있으니까 해자축 묘진 사오미 신유 술 이렇게 지지의 글자들은 운동성이 합의 운동성 형충파의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야들이 가는 길이 삼합의 운동성으로 가거든요. 그 삼합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는 인호술이 삼합이고 그다음에 산은 유와 축이 삼합이죠. 그다음에 그 신은 어디고 신자진이 삼합이고 이제 세계 이제 합의 저끼리 이제 뭉쳐서 다닌다는 거죠. 해의 삼합은 돼지띠와 해묘미 토끼띠와 양띠가 삼합이다. 그죠? 자, 이 삼합이 이제 이렇게 이 삼합은 야들이 뭉쳐서 같이 하나의 오행으로 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 삼합의 이 화국이라고 하고, 그죠? 또 이 사육축 삼합은 금국이라고 저끼리 뭉쳐서 가니까. 신자진 수국이라 하죠. 해모미는 이제 목국이라고 하는데 야들 세 개의 띠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띠 기준이 있거든 또. 띠가 같이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자, 올해는 이제 신축년은 이제 이 입춘이 지나야 신축년이 끝나죠. 명리적으로. 신축년에는 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이 여기 있네. 세 개 뱀띠와 닭띠와 소띠가 움직이죠. 그래 신축년에는 여기는 항상 덜, 그다음 눌로 앉은다고 눌, 나간다고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덜, 눌, 날이거든요. 그 결국은 어느 띠가 해, 자, 축, 연에는 그래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그죠? 그다음 그 전에는 경자연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기해년 이래 지나오지 않습니까? 이래. 그 결국은 요 세 개의 띠가 축이 삼합이 되는 제일 끝에 계절 끝에 있는 축이 삼합이 되는 사유축이죠. 그래 뱀띠, 닭띠, 소띠가 요 돼지띠 기해년에 들삼재, 그다음에 경자년에 눌삼재, 그다음에 신축년 올해 날삼재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이제 다시 이민년이잖아. 이민, 그죠? 계묘, 그죠? 임계, 그다음에 갑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또 진이란 글자와 삼합을 이루는 거 뭐였습니까? 신, 자, 진이죠. 그러면 쥐띠와 원숭이띠와 용띠는 올해 이제 이게 드는 거죠. 삼재가 들고 여기 이제 눌러 앉고 여기서 지나야 갑진년이 지나야 삼재가 해결이 된다는 거 3년씩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 이때는 갑, 올, 병,
병정미년 또 이래 해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결국은 야가 또 삼합을 이루는 글자. 그죠? 이거는 해, 묘, 미. 돼지띠와 토끼띠와 양띠는 요때. 그러면 원래 22년이니까 그죠? 23, 24, 25년도에 2025년도에 삼재가 들었다가 앉았다가 3년 동안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는 야와 삼합을 이루는 글자. 야가 다 갖고 다니죠. 그리고 결국은 야는 인오술이니까 그죠? 범띠와 말띠와 개띠는 또다시 이때 들고 눌러 앉았다가 나간다 이러네요. 그런데 삼재, 요런 게 삼재구나. 그죠? 그러면 나는 요 띠로 보면 되니까 내가 언제 삼재에 들어오겠다라는 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우리는요. 근데 그러면 삼재가 왜 삼재가 안 좋고 어떤 이 안 좋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리적으로 합리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보면 이제 이 인날이니까 그러면 쥐띠와 원숭이띠와 용띠가 그러면 언제 지금 이미 이때는 3년 동안 다 주의해야 되나 하는 거죠. 지금 삼재의 개념은 그렇거든요. 삼재의 개념은 이런데 뭐 불교를 떠났어. 삼재팔라이고 뭐 칠라인지 팔라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합리성을 찾아봐야 되는. 신은 원숭이띠는 신자진 원숭이띠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인신충이죠. 인신충이면서 요때의 원숭이라는 이 글자는 기운이 뻥입니다. 없습니다. 기가 완전히 봄에 가을의 기운은 없다는 거죠. 그죠? 경금의 또 절지이기도 하거든요. 시병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신충의 충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 이때 원숭이띠는 기운이 아주 약하니까 이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띠가 주의를 이 글자가 어디 있든 간에 그죠? 띠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삼재를 이야기하니까 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연에 있으니까 띠고 월일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그 글자가 해당되는 육친에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삼재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서는 금극목이잖아, 그죠? 이때는 금극목이지만 운기를 이길 수가 없잖아, 사주 명운에서는. 그런데 이때는 결국은 신금의 기운은 아주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하니까 요때는 삼재가 작용이 한다라고 볼 수 된다. 그래서 삼재 작용을 따라서 흉작용을 한다. 인신충에 의해서 이런 얘기. 그러면은 자 쥐띠는 이때 자축인 쥐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쥐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죠. 뭐 이런 관계니까. 그럼 쥐띠는 이민년에는 그렇게 삼재에 대해서는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용띠는 그죠? 용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신경 쓸 거는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은 용은 쥐띠는 언제 신금은 요때 조심해야 되고, 그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쥐띠는 요때 조심해야 되고, 자묘 형살 걸리거든요. 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용띠는 이때 조심해. 진진자형 걸리거든요. 그래, 실제적으로 보면 3년 내에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3가지 재앙, 뭐, 삼재, 팔라지 같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요러한 작용력은
기본적으로 명리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냥 삼재로 통틀어서 하지만은 굳이 뭐 삼재로 따지자면 우리가 명리적으로 그 합리성이나 이런 걸 근거를 찾는다라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때 가면 또 삼재가 또 바뀌는 거죠. 누군가의 또 덜 삼재가 아까 이렇게 삼재가 또 들어오는 걸 바뀌게 되는 거죠. 3년씩. 그런데 그 3절에서 3년을 이제 다 그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삼재 올해에 세상상의 주의를 말합니까? 건강상의 주의 아니면 뭐를 제일 주의? 올해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건강이나 재산 중에 어느 걸 더 주의? 예. 자, 올해는 만약에 원숭이띠가 올해는 이제 이민년에 이제 올해 이제 들었으니까 그죠. 이민년에는 준비하는 결국은 뭐 건강에 있죠. 건강, 사건, 사고, 그죠. 사고 결국은 인신충이라는 거는 인신 역마니까 역마충에 다니는 거거든요. 그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오행으로 본다면은 신은 이 쇠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것, 칼, 침, 차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 대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를 한다. 역마충은 이동이거든요. 이동한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띠들은 예?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나중에 내가 12신사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야들은 뭐 인사신 해죠. 야들은 전부 역마이잖아요. 역마, 지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성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는 무조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 수단, 과정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위치적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신의 기운이 신. 그러면 신은 결국은 금이잖아요. 금에 위치한 장기. 그죠? 금은 또 어디입니까? 또 뼈 이런 것도 해당되거든요. 그래 잘못하면 이 다리 부러지고 이제 이 팔다리 부러지는 골절상 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도 계속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럼 삼재는 이해되시죠? 삼재.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천을귀인이라고 있는데 천을귀인 삼재고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러한 신살들은 좀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것들인데 요걸 내가 이제 실어 놨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그래서 소개를 하면 천을귀인이 어떤 거냐. 대개 이제 이 뭐라 하노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을귀인은 길신이라 하여 나쁜 일을 대신해서 소멸시켜준다. 이런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간에 천을귀인은 출중한 인물을 낳고 부귀공명을 누리게 하는 길신이다. 어쨌든 간에 천을귀인이 월에 있으면 이것도 아까 위치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경우도 이 신사는 위치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 육친 관계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복을 입거나 덕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들이 형충공망이 되면 귀인의 역할을 못해서 고생한다. 아까 공망했잖아요. 공망. 그런데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있다. 연을 이래 만약에 뭐 연에 있다. 그럼 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한 20세까지는 연에 있으니까 천을귀인의 도움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공망이나 에라이 이거거든요. 그 덕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천을귀인이다. 그러니까 밑에 해놨죠. 일간이 갑무경인 경우에는 축미가 지지의 축미가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천을 뭐 을이라는 그 세 을자를 썼으니까 진짜 뭐 하늘의 어떤 파랑색 같은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을기는 신과 자수가 천을에 해당된다. 그다음 병정은 해와 유가 해당되고 신금은 인과 오가 천을귀인에 해당되고 임계수는 사묘가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래 이제 올해 만약에 올해 인년이 오잖아. 인년. 그죠? 신금일간인 자는 올해 임인년이니까 인이란 글자가 오잖아요. 아, 천을귀인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신금일간의 인은 뭐죠? 정제잖아. 정제. 그죠? 그래 정제가 천을귀인에 해당된다. 그 남자는 정제는 여자 부인이잖아. 아, 부인의 도움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또한 정제는 현금의 흐름, 현금의 유통이거든요. 아, 그럼 원래는 신금일간자는 내 어떤 현금 유통, 헌금 흐름에 원활하겠다. 그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을기는 또 열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운에 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세운에서 와도 이게 적용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올해는 천을. 그런데 우리가 이 명리학에서 가장 지금 우리 자평명리에서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신강생략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후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조후나 그 다음에 억부법에서 나한테 유용하지 않다면은, 그래 길흉으로, 그죠? 길신이라면 그거는 천을귀인으로서 반드시 작용합니다. 그런 작용이 되는 거죠. 용신으로 다가오는데, 길신으로 다가오는데, 그래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원래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조후법이나 억부에서 실제적으로 좋지 않더라, 좋지 않게 작용한다 나인데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어서 천을 기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아까 공망처럼 그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건 천을 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낭패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는 조후나 억부를 보고 그 글자가 길흉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냥 일감만 보고 이래 해서는 천을 기인에 해당된다 이래 해서 무조건 그것만 천을 기인이다 좋다 이렇게 보면은 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역마는 뭐 아까 제가 뭐 누누이 뭐 말씀드린 거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역마 그다음에 도화도 마찬가지죠. 도화도 제가 말씀을 매번 말씀드리니까 그죠?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계도 생지, 왕지, 고지, 그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역마와 그다음 도화와 그다음에 화계에 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장군방위, 이 대장군방위는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라예. 그죠? 대장군방위는 방위합의 정방위의 뒷방이다, 뒤에 따라온다는 거. 방위합에. 자, 말씀드리면 방위합이라면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봄, 목국, 목방, 동방. 그죠? 임묘진 동방목국이고 사오미는 남방이고 남쪽을 향하니까 이게 이제 방위합이죠. 신유술은 서쪽을 바라보는 그 대장군 이제 방위합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건 이제 이사할 때 주로 쓴다고 제가 고래 메모해놨습니다. 대장군이 앉아 있는 방위인이 그쪽을 보고 싸움을 하면 불리하니 대장군을 등에 업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오 묘유 왕지를 대장군 방위로 본다.
그래 그쪽으로는 이제 뭐 이사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불길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뭐 인묘진년에는 그냥 이 원래가 이제 이민년이 됐잖아, 그죠? 그래 인묘진년에는 대장군 방위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다 했으니까 북쪽에 있는 거죠. 그죠? 자방 북쪽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아까 3제도 이야기했지만 3년 동안은 이 대장군이 뒤쪽에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북쪽에.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도부터는 사우미 방장이니까 남방이니까 이때는 대장군이 또 내 뒤에 따라온다는 거죠. 계속 뒤에 따라온다. 3년씩. 그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면 불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장군이 올해는 그나마 내가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대장군이 북쪽에 있다는 거죠.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장군을 굳이 논하자면 그래서 나온 게 그러면은 북쪽을 방위를 털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나 이제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북쪽에 있으니까 올해는 북쪽에 있잖아요. 대장군 제 명책의 이야기대로 대장군이 북쪽에서 그 북쪽에 그 귀신이 있으니까 그 같이 싸우려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 자리를 확보해 주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리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북쪽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쪽에 갔다가 남쪽에 가면은 야가 방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서쪽으로 갔다가 그럼 야는 서쪽에서 보면은 북쪽이 안 된다는 거죠. 방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편법을 사용해서 활용을 한다 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살방위 세 가지 삼살방위라고 있는데 이 삼살방위는 삼합의 왕지가 충이 되는 방위. 삼합의 왕지가 충이 되는. 이 삼합의 왕지는 삼합은 신자진. 자, 이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삼살방은 상극이 되는 기운이 만나서는 싸움이 난다 하여 331 되는 방위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자진은 책에는 신자진은 충되는 거든가. 충되는 거. 근데 결국은 좌오가 충이잖아요. 그다음에 인호술이죠. 맞나? 사오미 방이네. 이렇게 신자진 삼합연에는 이건 이제 연을 뜻하죠. 연에는 결국은 사오미 방이 요거는 이제 결국은 남쪽이죠. 사오미는 남쪽이잖아. 남쪽. 그 올해는 결국은 인이잖아. 인. 그죠? 올해는 임인년이잖아. 그래 임인년은 임 삼합이 인과 오와 술이잖아. 그죠? 올해는 이 년에는 이 연도에는 올해는 인이니까 인년에는 어디 있다? 방위가 요거와 충하는 글자. 자잖아. 좌오 충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해, 자, 축, 그 북쪽이죠. 북쪽. 요렇게 이제 이 방위를 여기 이제 삼살 방위에 있다. 그러면 결국 원래는 따지고 보니까 아까 대장군 방위도 북쪽에 있고 삼살 방위도 원래는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삼살 방위는 내년에는 그럼 올해는 북쪽에 있고 그죠? 내년에는 가면은 뭡니까? 내년에는 삼합이 이 해묘미잖아. 그죠? 해묘미년에 되잖아요. 내년에는 묘년이니까 그죠? 내년에 해묘미년이 되니까 그러나 아까 대장군 방위는 3년 동안 있으니까 여기 그냥 있죠. 있지만 북쪽에 있지만은 야 삼살 방위는 이때는 이 묘와 충되는 방향. 그래 묘유충이잖아요. 유충이니까 이쪽에 신유술방위. 이 결국은 서쪽이지요.
서쪽에 삼살방위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도 마찬가지고